자, 요 앞 단어는 아무튼 뭐 우주의 생성부터 해가지고 우주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뭐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생명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화학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배우는 거였고 지금 요 부분은 이제 물리랑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요거는 물리랑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뭐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과학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생명 시스템인데 생명과학이랑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크게는 이제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물리, 지구과학, 생명 시스템 앞부분은 화학이 좀 많았고요. 자, 오늘 하는 건 이제 물리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인데 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힘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역학은 이제 뭐 뉴턴 역학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힘이랑 관련된 거고 특히 중력하고 중력과 물체 운동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전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뭐 좀 덜 다치는 뭐 좀 덜 다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중력과 물체 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건 하여튼 구성 요소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 가운데 역학적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뭐 중력, 전기력, 마찰력, 부력, 자기력, 탄성력 이런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역학적 시스템이 기본이 돼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역학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뭐 사실 이 만물 자체가 이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시스템이 바탕이 돼야지 지구 시스템도 돌아가는 거고요. 뭐 태양계 시스템도 돌아가는 거고 생명 시스템도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일단 힘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죠. 힘은 정의를 아셔야 되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힘이라고 해요. 그게 정의를 하죠.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운동 상태는 이제 속력하고 방향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도 운동 상태 변한 거고요. 속력이 바뀌어도 운동 상태가 변한 거고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바뀌어도 운동 상태는 변한 거예요. 힘이 작용하면은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운동 상태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도 써 있고요. 그렇게 힘의 효과 작용한 힘이 클수록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한다.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상호작용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데 뭐 이건 작용 반작용이죠. 만약에 얘가 자동차가 장애물에 작용하는 힘을 뭐 작용하는 힘이라고 작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서 자동차가 장애물에 작용하게 되면 반작용은 장애물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죠. 이거 뉴턴 운동 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그리고 항상 있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데 만약에 잡아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이거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쭉. 예.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인공위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요. 그거의 그 반작용으로, 거꾸로 말했네요.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인공위성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 힘의 크기가 항상 같은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셀 것 같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나 인공위성이 잡아당기는 힘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근데 이제 크기가 같아도 지구 질량이 훨씬 크니까 지구가 인공위성 쪽으로 끌려가지는 않죠. 힘은 똑같아. 만약에 이 인공위성의 속력이 좀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인공위성 추락합니다. 지구 쪽으로. 지구가 훨씬 크니까 뭐 정지 관성도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지구 쪽으로 잡아당겨지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질량 차이 때문에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하는 거지, 힘 차이 때문에 인공위성이 추락하는 건 아니에요. 힘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속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원운동을 하고, 이때는 이제 뭐 힘이 일정할 거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 하게 되죠. 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생명 시스템은 생물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넘겨봅시다. 역학적 시스템. 요 하여튼 하이탑은 좀 이렇게 글이 많은데 글을 자꾸 읽어두셔야 돼요. 지금은 개념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탑 교재를 하고, 나중에는 좀 문제풀이 위주로 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의 교재를 하겠습니다. 자꾸 글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중력이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만유인력이다라고도 얘기하죠.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건데, 이 만유인력에 관한 힘의 크기가, 만유인력이 중력 상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옆에 이제 있긴 하네요. 요 둘은 질량이고, 질량, 두 물체의 질량. 요 거리는 R은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 요 G라고 하는 거는 만유인력 상수가 되겠고, 요 식 자체를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요 알고 있으면 좀 더 다른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지구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 이런 거는 다 지구에 의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번개 치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이제 그 마찰 전기가 띄게 돼서 서로 잡아당겨서 머리카락이 뭐 빗에 붙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전기력이고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한다. 운동을 방해한다로 쓰면 되고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우리가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지면과 신발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은 뭐 뭔가 방해를 하니까 뭐 나쁜 힘 같지만, 마찰력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찰력 꼭 있어야 되고, 부력은 유체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유체라고 하는 게 뭔가 흘러다니는 그런 것들이야. 근데 유체는 기체랑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체나 액체. 기체나 액체 사이에서 자,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튜브를 내가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누르잖아. 예, 그러면은 부력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예, 얘가 이제 솟아오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 있다던가 아니면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력이 작용하려면 부력은 원래 부피에 비례하거든요. 예, 부피가 상당히 커지면은 그러면 이제 공기 사이에서도 부력이 작용해서 위로 뜰 수가 있는 거고, 요 물은 사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만 증가해도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부력에 관한 뭐 공식 이런 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력은 이런 거다. 요거만 들고 다녀도 되고, 중간에 집에 놔두시고. 지금 앞에 큰 단어 한 단어를 했어요. 그래서 138쪽 해야 되고요. 앞쪽에 안 한 거는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또 할 거예요. 138쪽.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나침판의 방향으로 뭐 북쪽을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기력이고, 탄성력은 탄성체를 변형시켰을 때 그 외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외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탄성력이고, 장대가 휘어진 만큼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이 높이 솟아오를 수 있죠.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이런 힘들이 있다. 자, 139쪽에 지구에서의 중력. 자, 사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거고,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항상 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데 지구가 워낙 크니까 무거운 지구가 끌려오는 건 아니고, 가벼운 사과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긴 해. 근데 힘의 크기가 다른 건 아니다. 사과는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지만 지구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과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여도 움직이지 않는다. 중력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좁은 의미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그러기도 한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면 중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의 방향은 서로 자기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긴 해.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게도 알고 보면 중력이야, 중력.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고, 그래서 원래 질량과 무게는 같은 개념이 아니야. 같은 개념이 아닌데, 너 몸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60kg이야. 이렇게 질량으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 딱 9.8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질량 1kg의 물체는 9.8N이 돼. 요게 원래 이게 무게고, 이거는 그냥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질량. 물질의 고유한 양, 질량. 그래서 여기 단위도 뉴턴이라고 하는 이제 힘의 단위를 쓰게 되는 거죠.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kg짜리 물체는 9.8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원래 단위를 쓰자면 사실 미터/세컨드 제곱의 가속도를 쓰셔야 되는데 9.8N 이렇게 되죠. 1kg의 물체는 9.8N입니다. 자,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촛불을 켜면 뜨거워져 가지고 밀도가 주변보다 작아진 애들은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다른 애들보다 작아.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대류가 생겨. 대류. 지구에서는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공기가 없는데 그냥 없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류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래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돼요.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계속 타요. 지구에서 촛불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원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주정거장에도 산소는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중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류가 안 생겨. 대류가 안 생기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곧 꺼집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촛불이 원형을 이루며 타다가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곧 꺼진다. 우주정거장에 촛불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유는 중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중력이 없을 때 물방울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죠. 뭐 표면 장력이라고도 표현하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완전 구형을 이룹니다. 똑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아래 사실 구분이 없는 거죠. 누가 위인지 이건 구분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중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된다. 자, 역학적 시스템이란 중력, 전기력, 마찰력, 부력, 자기력, 탄성력 등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의 중력은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고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면 1kg당 9.8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kg당 9.8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읽어두시는 거고. 자, 대류가 있으려면 중력장 내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로 하강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 중력이 없으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가만히 놓으면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떨어져요. 뭘 놔두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근데 원래 정의는 자유낙하의 원래 정의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여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만 작용해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사실 이제 요게 딱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고 중력만 작용해서 낙하를 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자유낙하를 할 때 일단 가속도 개념이 있어야 돼. 이거를 이해하려면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 돼.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가속도는 1초로 대부분 하기 때문인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에요.
뭐 단위 시간당이라고 써도 되는데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에요. 보통 A라고 씁니다. 가속도를.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화된 양,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A는 T분의 V, 델타 V라고 이렇게 쓸 건데, 여기 자꾸 뭐 문자를 쓰다 보면 좀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서 0초 때에 뭐 0m/s였어요. 근데 얘가 1초 지나니까 9.8m/s가 되었어요. 한 2초 지나니까 19.6m/s가 됐어. 그럼 1초 동안에 얼마씩 증가하는 거야? 9.8씩 증가하는 거죠? 이거를 가속도를 쓰려면 가속도는 2초 동안으로 할게 그냥. 2초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지 속도 변화량이 나옵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19.6m/s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누면은 이제 9.8m/s 이게 단위도 중요한데 제곱이 나와요.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에요. 시간으로 또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뜻을 아셔야 돼. 얘는 1초가 지나면 9.8m/s씩 증가한다라는 거야, 속도가. 그러는 거다. 근데 왜 증가하냐?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증가하는 거야. 왜 증가하냐면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누구 자전거를 밀어줘. 자전거를 밀어주는데 힘을 똑같이 줘가지고 계속 밀면은 얘가 자전거가 빨라지니 뭐 느려지니 똑같니?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주잖아. 그러면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으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거 개념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래 만약에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한 10m/s로 가던 애가 있어. 그럼 마찰력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10m/s로.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애라면. 정지하고 있던 애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냅둬도 계속 가고 있는 애야. 근데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얘가 그냥 냅두면은 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가 계속 뭐 하고 있지?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의 크기가 어떨까? 힘의 크기가 이게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아는데, 자, 이게 가속도는 뭐 왜 색깔이 이렇게 되지? 가속도는 이게 질량에는 반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좀 빨라지기가 너무 힘들어. 기차 같은 거 출발할 때 처음에
바로 그냥 쌩하고 달려가나? 그러지 않죠. 되게 무거운 애들은 가속도가 되게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힘하고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물체인데 더 센 힘으로 던지거나 뭐 이랬어. 그러면 속도가 더 많이 빨라져요. 그래서 요게 A는 M분의 F야. 요거를 이제 뉴턴 2법칙이고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가속도는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는 작고요. 질량이 크면은 속도 변화량이 작고요. 같은 시간 내에. 힘이 크면은 속도 변화량이 커요. 그런데 그러면은 낙하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화되는 건 있겠어요? 일정한 거죠. 같은 물체니까 그죠? 힘도 일정하죠. 힘도 일정하죠. 그러면 가속도는 어때야 돼? 계속 커져야 돼? 일정한데? 가속도는 그대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요 구간의 가속도를 구하면은 1초 동안에 9.8m/s가 증가했으니까 9.8m/s 제곱이죠. 잘 봐. 요 구간 동안에 시간 간격은 얼마야? 1초죠. 1초. 29.4에서 19.6 빼면은 9.8이죠. 그렇죠? 이거 가속도 증가했어요? 가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야. 가속도는 일정한 거야. 떨어지는 동안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1초 동안에 9.8m/s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다 9.8m/s 제곱이야. 가속도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가속도는 일정한데 속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속력은 증가하는 거죠. 1초 지나면 9.8m/s씩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동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이동거리도 요 사이 넓어지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가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속력은 증가하는 게 맞고 이동거리도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1초마다 중력과 속도 크기만큼 일정하게 증가한다. 봐봐. 그러니까 이 질량 일정하고요. F도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자, 1초마다 약 9.8m/s씩 증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력가속도라고 해요. 요 값을 9.8m/s 제곱을 중력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인데 중력가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처음엔 어려운데 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되는데 자. 자, 이게 나중 속력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속력은 뭐냐면 t초 후 속력이야. t초 후 속력 구하려면 g라고 썼는데 g가 9.8이야. 9.8. 9.8 곱하기 몇 초? 뭐 1초면 1초, 2초면 2초. 그러면 나중 속력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를 V를 Y라고 놓고 T를 X라고 놔서 그래프로 그린 거야, 이게. 자, 1초 지나면 9.8. 그쵸? 2초 지나면 19.6. 맞아요? 3초 지나면 29.4.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 기울기 계산할 때 뭐 분의 뭐 하는 거지 원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근데 뭐지? x가 시간이지, 시간. y가 뭐예요? 예, 속력인데 이게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속력의 변화량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네.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울기 안 변하는 겁니다. 일직선이고. 그 다음에 원래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원래 뭐 나와야 돼? 거리 나와야죠, 그렇죠? 예,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거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다 보니까 밑면의 넓이를 계산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초 동안에 몇 미터를 낙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2 곱하기 19.6 하면 안 돼. 그거는 처음부터 19.6으로 2초 동안 가면은 이동거리가 2 곱하기 19.6이라 대답하는 거고, 얘는 처음에는 빵이었다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계산할 때 2분의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을 2분의 1을 해주셔야 돼.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물어보시면 밑면의 넓이 구하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9.6m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 이게 아랫부분의 넓이지. 그거는 물체 이동거리랑 같고요. 예. 물체 낙하한 거리랑 같습니다. 시간분의 속력이 그 중력 가속도라는 거죠, 저거. 지금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맞죠. 예?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 구할 때 2분의 1 곱한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속력에다가 만약에 2초면 19.6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9.8? 속력? 속력에 2초면 19.6 써야죠. 그럼 3초면 29.4. 그렇죠. 3초 때의 속력 여기. 예. 3초 때의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여기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요런 것도 볼게요. 자, 위도에 따른 중력 가속도. 자, 아까 만유인력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만유인력은 요렇게 쓰면 되거든요. 만유인력은 요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잘 봐. 요런 거 만유인력이고, 아까 F는, 자, A는 N분의 F라고 했지? 그럼 F는 뭘까, F는? F는 MA야. F는 힘이 맞는데, A가 N분의 F니까 F는 MA죠? 힘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 자유낙하 할 때는 A 대신에 G를 쓰는 거예요. A라고 쓰는 거는 A는 일반적인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G를 쓸 때는 이제 자유낙하 할 때는 9.8을 쓰는 거예요. 자, 봐봐.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요 질량 하나가 이게 지구 질량이야. 하나가. 요 작은 애는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중심과 물체의 중심,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물체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야. 그런데 봐봐요 여기 조금 더 해야겠다. 자, 근데 F는 아까 뭐라 했지? MA인데 M 대신에 MG로 쓸게 그냥. 이 같은 거예요. F는 MA인데 중력 가속도가 G이기 때문에 MG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량이 여기 똑같으니까 M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줘도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거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라지 M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게 지구 질량이 뭐 바뀌나? 지구 질량 안 바뀌죠? 근데 이 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거리. 요게. 왜냐면 지구가 타원체여가지고 적도 반지름이 좀 더 길어요. 극반지름보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퍼졌어. 한 20km 정도 차이나. 그러면은 이 중력 가속도가 긴 데에서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길잖아. 작아져. 작아지는 거예요. 예,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조금 짧아. 약간 한 20km 정도 차이나. 극에서 중력 가속도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봐봐. 자, 여기 90도에 가까워지는 데가 극반지름이잖아요. 좀 더 어때요? 아니 극반지름이 더 크잖아. 네, 크죠? 이 적도가 더 작죠? 적도가 중력이 좀 작아요. 적도가 만유인력이 좀 작아. 근데 그렇게 티 나는 건 아니지만 좀 작아 진짜로.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왜 그러냐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좀 길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졌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좀 줄어요. 힘이 줄어들어서 조금 차이가 나. 뭐 그것까지 고려해서 문제 풀 일은 사실 없지만 그냥 설명해 준 거. 그래 이래서 이렇다. 그 다음에 잘 봐라. 근데 이게 거리가 작아지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작아지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어떤 사과가 떨어지는데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내가 아까 전에 힘의 크기가 동일하게 낙하한다고 했는데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잖아. 가까워지니까. 그쵸? 근데 이게 뭐 6,400km가 이
반지름이고 여기 6,400km예요. 근데 요 기껏해야 뭐 한 100m에서 떨어진다고 치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아래도 변화가 떨어지는 동안에 중심 사이의 거리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 변화가 100m 떨어지면 6,400.1에서 6,400이 되는 거여서 1%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힘이 증가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지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야.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내가 여기 지표면에 딱 붙어 있으면 지구랑 사과랑 딱 붙어 있는 것 같잖아. 그 거리가 빵 같잖아. 그게 아니라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거. 떨어지는 동안에 뭐 중력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게 맞고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은 가속도도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자 F는 ma에서 얘가 일정하면 질량 당연히 일정하기 때문에 A도 어떤 거야? 일정한 거예요. 낙하하는 동안에 가속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죠.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랑 떨어지면은 무거운 애가 당연히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거운 애가 당연히 멀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뭐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골프공이랑 탁구공 있으면 골프공이 더 무겁잖아요. 그럼 골프공이 먼저 떨어지는 줄 알아. 근데 그거는 공기 저항력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기가 없으면 똑같이 떨어져요. 깃털도. 공기 없잖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가속도 정의가 A는 m분의 F인데 자 질량이 예를 들어서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중력의 원래 그 본체가 만유인력인데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얘가 2배가 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도 2배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 2배면은 힘도 어떻게 돼? 2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똑같아요. 가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가 어떤 물체든 다 9.8m/s로 떨어지는 거예요.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서 중력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깃털보다 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진공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냐면 요렇게 이게 자유낙하지. 이렇게 해야지 자유낙하가 돼요. 자유낙하를 할 때는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겁니다. 어떤 물체건.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동안 1초마다 속력의 변화량은 질량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약 9.8m/s로 같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킨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m이건 2m이건 3m이건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속도랑 속력도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나중에 이제 충격량, 운동량 이런 거 구할 때 중요해지는데 속력이랑 속도랑 같은 게 아니거든요. 속력은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야, 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
근데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또 변이는 또 뭔가 싶죠?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거예요. 어렵죠? 예, 봐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여기서 출발이네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출발했어.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5m 갔죠? 5m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 2m 더 갔어. 이동거리 얼마지? 7m죠. 7m. 이동거리 7m입니다. 근데 위치 변화량은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변했잖아요. 변이는 얼마지? 변이는 이게 3m예요. 변이는 3m입니다. 근데 변이는 중요한 게 또 방향도 중요해요. 방향도. 서쪽으로 3m라고 해야 돼. 변이를.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 이러면은 3m라고 하는 건데, 변이는 방향을 또 포함하는 물리량이야. 변이의 크기 이러면 3m라고 쓰는 거고, 변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쪽으로 3m 이래야 돼. 까다롭죠. 위에 있었구나 정의가.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와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방향이 없어요. 그냥 크기만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이렇게 400m 트랙을 이제 달려요. 한 바퀴 달리고 왔어. 그럼 이동거리는 400m인데 제자리로 왔죠. 그럼 변이는 빵미터가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이 빵이에요. 빵. 위치 변화량은 빵이 되는 거예요. 400m 트랙을 반 바퀴 돌았어. 요 거리가 그냥 50m로 할게.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200m인데 변이는 5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꼬불탕 갈 때는 항상 변이는 그냥 직선거리야. 변이가 더 작아요. 이동거리보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갈 때는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습니다. 항상. 괴롭죠. 괴로운데 속력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돼. 근데 속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분의 변이로 하는 거예요.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잖아. 이게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럴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때는 속력하고 변이가 그때는 같은 거예요. 속도랑 속력이랑 속도랑 변이랑 이동거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갈 때는 그냥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변이랑 이동거리랑 같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이 골치 아프게 하는데 지금 이 운동은 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야.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속도나 속력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돼요. 속도랑 안 바뀌니까.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여기로 던졌습니다. 여기로 던지면은 얘가 가는 동안에 중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작용하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고 연직 방향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옆쪽으로는 옆에 있지, 옆에 이 수평 방향으로 이게 무슨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힘이 작용 안 하면은 원래 운동 그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왜 날아가고 있냐? 그거 날아가던 애니까 그러는 거예요. 날아가던 애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작용하면은 멈추던가, 더 빨리 가든가, 뭐 이래. 바람 불던가, 뭐 맞바람이 불던가 이러면은 그래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얘가 떨어지는 거야. 가면서. 그래서 시간 순으로 이제 이렇게 잘라보면은 수평거리는 변화가 없어요.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근데 수직은 자유낙하랑 똑같은 거예요. 수직은 자유낙하랑 똑같은 거예요. 수직은 자유낙하랑 똑같은 겁니다. 수직 방향은. 그리고 전체적인 운동 방향은 이 곡선으로 움직이면 그 시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원래 운동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딱 그 시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이고요. 수평 방향은 일정한 거고,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은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야? 등속 직선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거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 안 바뀐다. 물론 전체적인 거는 움직이는 거 방향은 바뀌었지만 수평 방향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직 방향은 힘이 작용하죠. 중력만 작용합니다. 중력만 작용하면은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아예 변화가 없는 거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있는데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있는데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이랑 등가속도 운동이랑 다른 거야. 등가속도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자유낙하 운동 하는데 이건 등가속도 운동 하는 거죠. 물체 속력 일정하고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한다. 근데 연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힘의 크기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일정한 거예요. 중력만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면 여기가 이동거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폭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힘이 점점 증가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예요. 힘의 크기는 일정한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에 따른 물체의 운동. 잘 봐. 어차피 요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요 높이에서 떨어질 거예요. 이 얘랑 이 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요 정도 속력으로 던진 거고, 얘는 수평 방향 속력 요 정도 속력 던진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무겁건 가볍건 뭐 빨리 던졌건 늦게 던졌건 상관없어요. 바닥으로 던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랑 세 개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뭐 그런 실험 장치가 있는데 사실 얘가 하나를 여기는 자유낙하고 하나는 옆으로 던지잖아. 땅 하면 딱 떨어져 동시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동 거리는 처음에 이 수평 방향 속력이 결정하는 거야. 이동 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이 결정하는 거지. 20m/s로 던진 애가 2배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2초 동안 낙하하니까 몇 미터 날아가겠어요? 40m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0m/s로 수평 방향으로 2초 동안 날아가죠. 그럼 40m에 가는 거야. 얘는 20m 날아간 거. 이해 가요? 자, 그런데 요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그 뉴턴이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 잘 봐. 그러면은 만약에 뭐 20m/s로 던지면은 40m 날아가니까 뭐 한 40m/s로 던지면은 한 80m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빨라야지 멀리 날아가는 거야.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날아가는 동안 떨어지니까. 뭐 군대 가면 총 쏘는데 총 쏠 때도 뭐 한 250m까지 그 어떻게 조준해 가지고 조준 사격이 돼요. 근데 더 멀리 있는 건 가다 총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겠지, 총알이. 가다가 총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빠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턴이 포탄을 쏴. 좀 더 빨리 쏴.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날아가는 동안 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구가 둥그니까 이 떨어지는 거랑 이 둥근 곡률의 반경이 똑같으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랑, 요렇게 떨어지는 각도랑 지구가 휘어 있는 정도랑 같으면 계속 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4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 뉴턴이. 대포를 수평 방향으로 더 빠르게 쏠수록 대포알이 수평 방향으로 처음 속력이 커짐으로 더 멀리 날아가는데, 만약에 속력이 점점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 대포알은 지면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될 거다. 책에 써놨어, 자기가. 그래서 이제 400년 후에 인공위성 같은 거 이런 거 쏘는 거야, 우리가. 400년 후에 이게 인공위성 날릴 때 속력이 얼마만큼 도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몇 초 동안 연소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럼 그 속력에 도달할 때까지 그 연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인공위성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로켓 타고 쏜 속력 있지. 그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안 돌면 떨어져요. 안 돌면은 지구로 추락합니다. 자, 그래서 달도 마찬가지고, 달도 서로 사실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그 속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달은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어요, 사실 조금씩은. 뭐 그러고는 해, 약간씩. 그래서 한 수평 방향으로 한 8km/s 정도로 쏘면 1초에,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1초에 8km 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1초에 8km 정도로 쏘면은 계속 지구를 돌고 있을 수 있다. 희한하죠. 1초에 8km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자, 정리 키포인트.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으로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 9.8m/s 제곱이 이거를 이제 중력과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측정을 해도 그런 거예요. 측정을 해도. 실제로 측정하면 그렇고, 그거를 측정을 만약에 했어.
봐봐라. 네. 이걸 측정을 했어요. 얘를 중력 가속도 측정했어. 그럼 이 G라는 만유인력 상수도 이게 상수여서 어떤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반경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대략 한 4만 킬로미터야.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있고, 그럼 뭐도 알 수 있냐면 지구 질량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구 질량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하면 지구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인지.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측정 값이라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 방향은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고, 연직 방향은 등 가속 운동이야. 이게 자유낙하인데 등 가속 운동이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에 관계없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은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면, 출발하는 높이가 똑같으면 시간 똑같이 동일하게 도달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